30억. 지금 인터뷰한 2시간 동안 30억이 늘어났네. 그렇지. 2시간 만에 앉아서 30억 원을 버는 세상. 지금 이 광경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 대한민국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원효띠라는 인물입니다. 출생은 1999년도, 오늘 날짜로 고작 27살인 그는 2017년도에 600만 원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하고 2024년도 3,700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진짜라는 건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인증을 올려왔기 때문이죠. 아마 1000억 단위 이상으로 수익을 인증한 트레이더는 원효띠가 최초일 것입니다. 원효띠는 AOA라는 이름으로 DC인사이드와 비트맥스라는 거래소에서 활동하며 6월 11일 비트맥스 블로그 고래 트레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원효띠와의 인터뷰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보시죠.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DC인사이드와 트롤박스에서 활동하는 AOA입니다.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남아있나요? 실생활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아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K-팝 그룹이나 멤버가 있습니까? 아이브의 장원영과 레이, 그리고 엠믹스의 설윤을 좋아합니다. 최근 복귀 전까지 조용했는데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지냈나요? 2021년도까지는 온라인 활동 위주로 살았고 그 이후로는 현실 세계의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연애나 자기계발처럼 인생을 즐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음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에 입문하게 됐고 비트맥스에 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년도 12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디지털 자산에 뛰어들었던 첫 상승장 때 저도 입문했습니다. 2018년 3월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수익을 낼 방법을 찾다가 당시 유일한 선물 거래소였던 비트맥스를 알게 됐습니다. 600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이 됐나요? 핵심은 시장을 계속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미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10분의 1, 20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존버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그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특정 포지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제 자본의 최대 30% 이상을 잃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성공적인 거래 후나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떻게 저축하시나요? 수익을 내고 있을 때는 시장에 집중하느라 축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트레이딩에 집중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소소한 파티를 엽니다. 가장 비싸게 산 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후회하는 소비가 있다면? 비트코인입니다. 서비스나 제품의 경우 최고급 라인을 구매하면 결국 후회하게 되더군요. 고가 제품은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트레이딩 성공 후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무엇인가요? 금전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종종 큰 돈을 번다고 해서 행복의 상한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복의 하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트레이딩을 하면서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월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유지하다가 2018년도 말 비트코인이 3,000달러대로 폭락하면서 아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견뎌내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후에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트레이딩에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고 무엇을 배웠나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의 코인에서는 승률이 꽤 낮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 큰 손실을 봤던 데가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었어요. 당시의 성공에 대해 친구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들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랑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저를 얕볼 이유만 더 줄 뿐만이라서 말 한마디를 조심하거나 그런 행동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직접 말하기보다 꾸준한 행동과 결과로 존중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 자신에 대해 물어본 가장 황당한 소문은 무엇인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DC 인사이드와 트롤박스 외에는 아무 곳에도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거래소와도 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순자산이나 삼성전자 주식 매입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과 함께 저와 아무 관련 없는 게시물들이 사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분야의 많은 기사가 항상 사실에 기반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 레버리지 차트 기반 매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제 분석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도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크게 의존한다고 9대1 비율을 언급했는데 이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보다 기술적 지표를 선호하는 이유는 호재, 악재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개인 투자자가 먼저 접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뉴스가 하락 추세를 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충분한 매수 압력이 있을 때는 악재가 종종 무시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에 집중합니다. 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압박감은 어떻게 다루나요? 제 포트폴리오를 실제 화폐 가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용자산 그 대비 비율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1억 달러 이상일 때 1000만 달러 포지션을 가졌을 때보다 3만 달러 포트폴리오에서 1만 달러 포지션을 가졌을 때 더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래소는 어디인가요? 솔직히 비트맥스는 제 트레이딩 스타일에 잘 맞아서 가장 좋아하는 거래소입니다. 고 레버리지와 저 레버리지 사용은 언제 결정하나요?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최대 1.5배에서 2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과거 비트맥스에서 겪었던 규제 문제를 고려할 때 여전히 트레이더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나요?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 투자자가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FTX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소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항상 잠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자산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2025년 비트코인과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주로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을 분석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의 참여가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통 시장의 이슈를 더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고립된 시장처럼 느꼈다면 요즘은 미국 주식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 추천할 만한 알트코인이 있나요? 원화입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이벤트를 주시하나요? 어떤 것들을 보나요? 주로 금리 결정 같은 미국 뉴스를 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트레이딩은 10명 중 2명이 벌면 8명은 잃는 게임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트레이딩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잃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투자하지 마세요. 트레이딩의 성공은 기술과 운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트레이딩은 운도 분명히 작용하지만 기술과 훨씬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트레이딩 시스템이 없는 사람도 운 좋게 돈을 벌 수 있지만 더 쉽게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트롤박스에서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습득해야 할 기술은 진입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신만의 트레이딩 원칙이 있나요? 원칙은 중요합니다. 올바른 진입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좌우명이나 모토가 있나요? 특별히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할 때 항상 포모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공포보다 포모가 더 무섭습니다. 이미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마치 랭킹을 하나씩 올리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자아 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트레이딩이 아니었다면 어떤 다른 직업에 흥미를 가졌을 것 같나요? 상당히 어렵네요. 트레이딩을 넘어선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이 있나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나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현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요거트 뚜껑을 핥아먹는 편인가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 어떻게 보셨나요? 원효띠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포모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원효띠는 공포, 시장의 공포보다 포모가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효띠가 이야기했듯이 트레이딩은 10명 중 2명이 벌면 8명은 잃는 게임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트레이딩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잃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하세요. 저는 또 더 다양한 정보를 갖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